대현혁신이 주로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오히려 또 동래구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보이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이때는 2017년, 18년 이럴 때는요. 오히려 사직동 쪽에서 좀 고가 거래가 또 찍혀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또 한번 가격 차이를 확 벌리는 거는 동래구랑 남구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스토리 전개가 이상합니다. 남구 분양권 나왔다고 또 남구 이야기 한답니다. 네. 일단 가져와 볼게요. 또 동래구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구죠. 네, 남구가. 맞습니다. 요즘 핫한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몇 개로 동래구가 조금 더 우세에 있는지 남구가 우세에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인구수 비슷해요. 27만 정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죠. 네. 남구 25만. 아파트 숫자도 뭐 그런- 약간 비슷합니다. 공간을 놓고 보셔도 동래구보다 남구가 면적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파트랑 인구는 동래구가 좀 많습니다. 남구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핵심 라인 있죠. 예. 이 라인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반면에 동래구는 여기에 수혜라기보다는요. 좀 독자 생존의 공간이죠. 그렇죠. 교육을 중심으로 한 옛날부터 좀 부촌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가져가는 그런 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2호선 라인 바닷가 라인의 수혜를 받는 남구 지역이 시장이 좀 더 뜨거울지 아니면 동래구에서 연제구 일부 지역까지 연계되는 이 시장이 조금 더 뜨거울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애매하면 흔히 쓰는 제 방법인데 자료를 많이 보면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면요 네. 분명히 뭔가가 일관성 있게 나와요. 그러면 일관성과 벗어나는 데이터가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그 일관성을 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네. 한 3개 정도 제가 기준으로 볼 거예요. 볼 거고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런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24평이랑 그러니까 전용 84는 제가 34평으로 그냥 통칭할게요. 전용 네. 84라고 하거나 전용 84랑 두 개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이러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동래구하고 남구하고 전용 84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네. 빨간 점이 있는데 이 빨간 점이 뭐냐면 2006년 1월 달에 동래구에서 34평 거래된 거를 국토부에서 전부 다 다운받았어요. 그 평균을 딱 구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1억 6천 얼마 정도 됩니다. 네. 1억. 밑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검은색 점 하나 있죠. 예. 얘는 뭐냐면 남구가 2006년 1월에 거래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평균 구한 겁니다. 1.3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거보다 높은 거래 가격도 있을 거고 낮은 거래 가격도 있었겠지만 네. 그 전체의 평균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받아주는 어느 중간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요 한 20년치를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빨간 점은 동래구 밑에 있는 검은색 점은 남구 이렇거든요. 네. 그럼 어느 시장이 조금 더 우세에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시기는 어때요? 동래구가 좀 우세하네요. 그죠? 우세하죠. 주로 동래구가 우세하고 우세하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데는 또 검은색이 살살살살 올라와요. 네. 그리고 이 시기가 놓고 보면은 검은색 점들이 네. 동래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동래구가 좀 우세했지만 남구가 만만치 않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남구 쪽 아파트들 중에서 고가를 찍으면서 평균값을 올렸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들이 어느 아파트냐면요. 궁금합니다. 아, 네. 뻔합니다. 네. 또 그 동네예요. 네. 보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어디냐면은 뻔한 데가 나오고요. 네. 엄한 데가 아무 데 나옵니다. 네. 뻔한 데가 어디냐면은 GS 하이츠자이랑 그때 W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럼 LG 메트로시티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공간이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는데 보통 보면 좋은 아파트들 옆에 새로운 신축이 들어오면서 주도권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평균값을 끌어올렸던 아파트 대부분이 이 아파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뜬금없는 데가 아무도 어디냐면은 오륙도 SK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굉장한 선호를 하셨고 높은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고 남구를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남구 공간이 이렇게 넓거든요. 예. 넓은데 주로 고가는 어디 찍혔냐면은 여기 찍혔고 여긴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네. 찍혔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때 남구가 예. 살짝 좀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네. 어느 순간 또 보면 또 동래구가 또 위를 찍기 시작하죠. 네. 이때가 이제 명륜동에 좋은 아파트들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명륜 아파트 1차.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 하이츠가 그 전에 조금 더 먼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 네. 이제 명륜 아파트 2차.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살짝 뺏어갑니다. 네. 신축 선호 현상이 많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남구 동래구가 앞서갔다가 남구가 잘 따라붙다가 또
동래구가 앞서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17년, 18년 이때 되면 또 동래구가 살짝 치고 나가거든요. 네. 이 어느 아파트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동기가 되냐고 우리 상상해 보면 또 그놈의 죄송해요. 네. 그 좋은 사직 롯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음. 사직 롯데가 이때 보면 막 입주하고 조금 이제 얼마 안 돼서거든요. 그래서 동래구가 또 살 치고 나가요. 그다음에 최근 이 시기를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좀 겹치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다가 최근의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사직동 라인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군 수요가 좀 강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동래구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앞서서 사직 롯데 때문에 좀 치고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또 대현혁신이 나름 또 높은 거래 가격 기록하면서 많이 쫓아가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평균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는 구간이 많고 네. 최근 같은 경우에도 동래구가 조금 더 우세하다. 근데 여기 또 남구가 슬금슬금 치고 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렇게 가격이 또 평균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더비치 프로조 서밋 때문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가 조금은 더 평균 거래 가격이 높더라. 네. 아직 남구가 조금 힘이 더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84니까 W는 빠져 있겠네요. 그죠. W는 조금 이따 볼 네. 겁니다. W 네. 이야기는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24평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84는 보면 동래구가 남구한테 좀 치기도 하고 같이 갔다가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24평은 어때요? 빨간색이 동래구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계속 동래구가 높죠.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만 남구 시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동래구가 확실히 더 높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수동 이야기하는 게 맞았고 네.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이게 또 남구가 슬금슬금 치고 오기 시작해요. 네. 주로 고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대현혁신, 대현 SK뷰 힐스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24평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조금은 겹치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평균 거래 가격은 남구가 조금은 동래구보다는 약간은 낮은 것 같다. 네. 예, 그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 평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가 승리냐면 승리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고 네. 동래가 조금 우위. 약간 아주 미세하게 우세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끌어가는 건 상위권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균 가격만 놓고 이야기하면 또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이제는 최상위권 시장을 보겠습니다. 대신에 최상위권 시장은 전용 84만 놓고 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볼 건데 이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과 검은 점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래. 그 다음에 검은색 점은 남구인데 네. 전용 84제곱미터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거래된 거 2006년부터 최근 것까지 전부 다 찍은 거고 네. 남구도 실거래 가격 전부 다 찍었어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분포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 점이 좀 많아요. 네. 고가 거래도. 예. 그럼 옛날에는 확실히 남구보다는 동래구였다. 여기 보시면 우르르 점 찍힌 게 보이죠. 예. 우리가 2014년에 사직롯데 평당 1000에 분양했을 때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아까 조금 기억을 되돌려봤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냐면 벽산 아스타입니다. 동래구 대로변에 있는 예.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나서 한참 고생했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분양 완판하고 나서 자기네들 막 파티도 하고 그런 기사도 옛날에 났었던 아파트예요. 그만큼 미분양 살 때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아파트가 이렇게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시장을 형성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동래구. 그럼 이 시기만 놓고 보면 확실히 동래구가 조금은 네. 우세해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남구가 또 이 고가 거래를 찍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이거는 또 어느 아파트일까 우리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네 고가 시장 남구가 더 잘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어느 아파트일까요? 용호동에 있는 그 아파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시 볼게요. 네. 우리가 앞서 표시했던 GS 하이츠자이 GS 하이츠자이는 지금도 고가 거래가 좀 찍혀요. 그렇죠. 상당히 높죠. 근데 메트로시티는 약간 연식이 되면서 조금 가격이 빠지지만 네. GS 하이츠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주로 고가 거래 아파트였고 그 다음에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아파트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네. 이 아파트도 몇 개 찍혀 있어요. 그리고 대연동 푸르지오 주도권을 지금 누가 가져갔냐면 대연혁신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공간이 원래부터 좀 비싼 동네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여튼 이런 아파트들이 주로 찍힙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아파트가 찍히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SK뷰는 여전히 좀 고가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계 아파트가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오히려 동래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2014년부터 2016년 이 시기에는 보면 또 검색점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럼 남구가 우세하던 시기겠죠. 예. 이때 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아파트가 있죠. 하나. 뭐냐면 대현혁신입니다. 네. 대현혁신이 주로 고가 거래를 찍으면서 오히려 또 동래구보다 앞서가는 모습이 보이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또 이때는 2017년, 18년 이럴 때는요. 오히려 사직동 쪽에서 좀 고가 거래가 또 찍혀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또 한번 가격 차이를 확 벌리는 거는 동네가 앞서 나가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한참 미쳤다는 그 불장일 그때입니다. 네. 차이가 뭐냐면 남구는 신축 아파트 대장이 될 만한 것들이 조금 뜸한 시기에 예. 여기는 이제 아시아드 코롱도 들어오고 네. 또 같이 사직 롯데가 고가를 찍고 또 동래 럭키가 재건축한다면서 이거 두 개가 다 동래 럭키예요. 최고가 두 개가. 동래 럭키가 재건축 호재를 입으면서 오히려 또 남구를 압도하던 시기가 있어요. 최근에 몇 년을 놓고 보면 주로 동래구가 그래도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또 어때요? 가장 최근에 네. 최근 몇 개월은요. 남구에서 거의 부산에서 최고 거래 가격을 막 찍기 시작하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밋. 서밋입니다. 네. 예, 서밋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가 시장을 놓고 봐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뭐 남구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다 조망권 나오는 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한 15년 전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뷰 아까 네. 말씀드렸던 오륙도 SK뷰 음. 한때 근데 지금 오륙도 SK뷰 가격이 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아실이나 뭐 부동산지인 이런 사이트 가면 장기 시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좀 올라가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모르겠어요. 오륙도 SK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지금 부산에서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다 프리미엄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곳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청약 시장에 나오면 오륙도 SK뷰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과거 스토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오늘 좀 SK뷰를 언급을 좀 했던 거였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34평까지 봤다고 하면 네. 34평보다 더 비싼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남구나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장이 좀 만들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예. 특히 나중에 뭐 W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근데 부산의 일부 시장들 놓고 보면 사실 대형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그런 곳에서는 대형 아파트 매수하시는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네. 사실 자동 같은 경우만 해도 해운대 신도시 34평 평당 가격이랑 대형 아파트 평당 가격 비교해 보시면 34평이 더 비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대형 시장은 진짜 국한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대형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 그 고려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대형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남구하고 동래구하고 대형 시장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네. 그래프를 더 만들어 왔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이게 Y축이 이제 40억까지 나왔습니다. 대형을 가다 보니까 이제 거래 가격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네. 빨간색은 동래구입니다. 계속 동일해요. 네. 동래. 검은색은 남구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색이 위에 많이 보이세요? 검은색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중소형 또는 이제 실거주로 선호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먼저일까 동래구가 먼저일까 되게 애매했어요. 네. 오히려 동래구 쪽의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더 강한 시장이라고 봤는데 대형 시장은 어떤 것 같으세요? 완전히 좀 달라요. 네. 아 참 여기 동래구 이거 세계 전 보이시죠? 예. 이게 벽산 아스타입니다. 오. 아스타인데 실거래 가격이 세 개가 똑같아요. 똑같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1,330만 원. 금액 이상하죠. 예. 우린 삘이 오죠. 네. 분양가 그대로네. 그래서 아마 정확한 스토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던 물건이 막판에 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시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근데 남구 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끝자리들이요. 막 10만 원 단위로 나와요. 보통 우리 매매 거래할 때 10만 원 단위로 끊진 않잖아요. 막 10억짜리 거래하면서. 그래서 얘네들도 분양을 했다가 안 됐던 것들이 막판에 누군가가 시행사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오륙도 SK뷰입니다. 네. 여튼 이 거래 저희 그래서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점이 많이 찍혀있는 거래들이 있죠. 이런 걸 분포도가 놓고 높은 보면 거. 예, 보면 전반적으로 확실히 남구가 우세해요. 네. 우세하고 여기 보면 남구가 조금 더 많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아파트들이라면 말씀드렸던 아파트 반복됩니다. 네. GSH 자이, 오륙도 SK뷰,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들이 좀 주로 거래를 많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에 좀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많이 들어오실 텐데 이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일까요? 단일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GSIT 차이도 좀 있고 몇 개 거래가 찍히긴 찍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W라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여기 이제 동래구 쪽도 10억에서 20억 사이에 거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직 롯데라든지 예. 이제 사직 짜이도 간간히 한두 개씩 찍히고. 그다음에 동래럭키 대형 평수도 몇 개 찍히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빈도수가 검은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W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도요, 이 고가 시장이 여러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막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단일 아파트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가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이제 실거래 대형 건들이 좀 거래가 되게 되면 네. 힘은 조금 더 보탤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W에 의해서 고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동래구가 조금 더 우세한지 남구가 조금 더 우세한지 시장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거는 확실히 남구가 조금 더 우세해 보입니다. 네. 그럼 또 결론은 좀 허무하죠. 실거주 중소형은 동래구가 아직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네. 반면에 대양시장은 남구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눈 이야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그겁니다. 너무 많은 아파트를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본인이 가지신 아파트가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너무 좀 극단적으로 저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이런 아파트들을 자주 보는 게 공부가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좀 짧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봤죠, 데이터를.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구분된다 봤고, 또 뒤에 부분에 남구랑 동래구를 이야기하면서 꽤 긴 시간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바뀌는 과정인지를 봤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의 각 스토리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굳이 어쩔 수 없이 네. 비교를 했다라는 거고,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전반적으로 깊어진다 하면 아마 시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만 구독자분들하고 만나봤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대장님이랑 같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강의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일단 네. 처음 저희가 준비할 건 뭐냐면 아파트 주차 초보 탈출 클래스라는 과목으로 좀 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또는 거래를 뭐 한두 번 해보긴 하셨지만 조금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 정리하고 싶은 분들, 특히 아파트 공부,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1월 13일 날 네.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2주 지나서 제가 시장 전망, 26년 시장 전망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 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유튜브 상에서 말씀 안 드린 내용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유튜브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좀 꽁꽁 숨겨놓는 데이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시장 전망에서 좀 풀 거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26년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확실한 기준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부산의 아파트 시장, 그리고 시장 전망할 때 부산 중심으로 거의 다 이야기할 거예요. 소재도 거의 부산 이야기만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1월 24일에 또 강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월 27일. 강의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됩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초보자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분들은 1월 13일에 초보 탈출 클래스, 그 다음에 26년에 내가 내 집 마련이나 또 2주택 투자자 분들은 1월 27일 요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